조선 초기 권력을 장악한 훈구파는 15세기 후반 성종 때부터 중앙에 진출한 살인파와 대립하였습니다. 훈구파는 4차례의 사화를 통해 살인파를 탄압했으나 살인파는 이를 극복하고 16세기 중엽 선조 때에 이르러 중앙정계를 장악하였습니다. 그러나 1575년 선조 8년에 동서분당 사건을 계기로 살인파는 서인과 동인으로 분파되며 본격적으로 붕당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붕당 시작의 근본 원인은 당시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훈구정치의 청산과 향후 국정 운영의 방법을 놓고 선후배 그리고 세대 간의 입장 차이와 한정된 관직을 둘러싼 경쟁에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산책 자팍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조선의 붕당정치, 당쟁이 폐해만 있었던 것일까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초의 붕당 대립구도의 성립은 1575년 선조 8년으로 이조 전랑직 임명 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심의겸을 추종하는 기성사림인 서인과 김효원을 영수로 하는 신진사림인 동인의 결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심의겸이 서울 서쪽에 김효원이 동쪽에 살았기에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서인과 동인의 분당은 문반 관료의 인사권을 진 이조 전랑 자리를 둘러싸고 심의겸의 아우 심충겸과 김효원이 서로 다툰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조 전랑은 5품, 6품 정도의 낮은 자리이지만 3사의 하나인 홍문관 출신의 엘리트 관료가 임명되는 것이 관례로서 3사의 공론을 수렴하여 대신들을 견제하고 또 물러날 때에도 후임자를 스스로 천거할 뿐 아니라 이 자리를 거치면 재상으로 쉽게 오를 수 있는 요직이었습니다. 따라서 전랑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권력의 쟁점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동인은 16세기 중엽 살인파 중 신진 세력인 김효원, 류성룡, 이산해 등이 연합하여 결성하였습니다. 주로 이들은 영남의 이름난 유학자 이황, 조식의 문화였으며 이 밖에 개성의 처사학자인 서경덕 문인들도 가담하여 이들은 학연의 성격이 짙었습니다. 동인은 대체로 지방의 청류를 자처하는 한사들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이론적인 학맥과 정책을 가진 것이 아니어서 이질적인 요소를 지닌 청류의 연합 세력과 비슷했습니다. 서인의 정책이 치인에 역점을 두어 제도개혁을 통한 부국 안민에 치중했다면 동인의 정책은 수기에 역점을 두어 통치자의 도덕적 자기절제를 통해 부패를 막는 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동인은 신진사림의 급진파로 이루어져 있어 훈구파의 척친 정치 청산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서인은 대체로 서울 근방에 생활 근거를 둔 고관들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학문적으로는 이이, 기대성, 김인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 왕비는 대체로 서울 근방의 고관집에서 채택되는 것이 관례여서 자연히 서인 중에는 척신이 많았습니다. 심의겸도 명종비의 동생으로서 외척에 속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초기에 기성살인 중심의 서인은 학문적 구심이 없어 큰 세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율곡 이이가 서인에 합류하고 성혼도 서인에 합류하면서 두 사람이 서인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선조 초에는 서인과 동인의 경쟁체제가 유지되면서 큰 실정은 없었으나 1589년 선조 22년 기축옥사 즉 정여립 모반 사건을 계기로 서인은 동인을 배제하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동인준 일부 급진 세력이 관련되어 처벌을 받았기에 서인에 대한 동인의 감정이 악화되었습니다. 2년 뒤인 1591년 선조 24년에 동인은 정철이 세자책봉을 왕에게 건의한 사실을 문제삼아 정철 일파를 내몰았습니다. 그때 선조가 동인의 편을 들어주어 동인은 세력을 회복하게 되고 정철의 처벌 문제로 인해 강경파인 이산해 중심의 북인과 온건파인 유성룡 중심의 남인으로 갈라졌습니다. 기축옥사 때 피해를 입은 세력인 북인은 서인에 대한 반감이 컸습니다. 정철 일파의 실각으로 동인 특히 북인이 우세한 가운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혼란한 가운데 정권을 잡은 남인은 일시적으로 서인과 북인과의 공존체제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일본과의 화의 계획이 실패하면서 강경책을 취했던 북인이 득세하고 북인이 다시 광해군을 내세운 대북과
영창대군을 내세운 소북으로 분열되어 광해군 즉위와 함께 대북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학문적 기반이 부족했던 대북은 왕권 중심의 강력한 정치를 지향하고 다른 당파의 배제를 꾀하였습니다. 그러나 북인의 탄압을 받던 남인과 서인이 연합하여 1623년 인조 반정을 일으키면서 이후 북인은 정계에 숙청되어 남인에 흡수되거나 흥선대원군 이전까지 정계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정권을 잡은 서인은 남인과 연합정권을 구성했으나 효종이 즉위하고 북벌론을 국시로 하면서 승리학의 대의 즉 명분론, 의리론, 원칙론에 충실한 서인의 입지가 더욱 커져갔습니다. 숙종 때에 이르러 상호 비판을 전제로 100년 가까이 공존하던 서인과 남인의 대립은 점점 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신환국, 기사환국, 갑술환국 세 차례에 걸친 환국의 와중에 남인과 서인은 서로를 숙청하고 정치적으로 제거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이때 붕당의 변질을 가져온 두 가지 문제가 예송과 환국입니다. 예송은 상복을 입는 기간에 관한 문제로 효종과 효종의 비인 인선왕후가 승하했을 때 효종의 모친이자 선왕 인조의 계비인 자의 대비가 상복을 입는 기간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이런 논쟁이 발생한 원인은 맏아들인 소현세자가 병으로 죽어 왕이 되지 못하고 둘째 아들인 복림대군이 효종으로 즉위하여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차 예송 논쟁에서 효종이 죽었을 때 서인은 효종이 둘째 아들이라는 데 착안하여 1년상을 주장하였고 남인은 왕이라는 데 착안하여 3년상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서인이 승리하여 1년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차 예송 논쟁에서는 인선왕후가 죽었을 때 서인은 효종이 차자이므로 자의 대비가 9개월간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했고 남인은 효종을 장자로 인정하여 1년간 입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남인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인의 대부분이 정계에서 축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신년 허적의 집에서 있었던 연시연을 계기로 서인은 경신황국을 통해 인현왕후 민씨를 숙종의 계비로 들이는 등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기사환국이 일어나 남인이 다시 집권하여 남인이 들인 후궁 희빈장씨가 숙종의 총애를 받아 중전이 되었고 인현왕후는 폐비되었습니다. 실각한 서인은 이 과정에서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노론과 윤증, 박세채를 중심으로 한 소론으로 나뉘었습니다. 노론과 소론은 갑술황국을 통해 복권하면서 남인을 완전히 제거하였고 희빈장씨는 사약을 받고 인현왕후가 복귀했으나 곧 병사하였습니다. 이후 노론과 소론의 당쟁이 영조 즉위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당쟁이 치열할수록 숙종은 성군이 되었고 백성들도 살기가 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정적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정치인들은 부패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조는 즉위하던 해 당쟁의 폐단을 지적하고 탕평책을 폈습니다. 영조는 노론과 서론 사이의 화해를 유도하고 당파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겠다고 선언해 이전까지의 격렬한 당쟁은 영조대에 이르러 사라졌습니다. 또한 노론과 서론 양쪽의 주요 인물들을 외척으로 만들어 세력의 안정화를 꾀했는데 이 과정에서 오히려 탕평책을 지지하는 탕평당이라는 거대한 당파를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영조의 뒤를 이어 즉위한 정조는 영조의 탕평책을 계승하였습니다. 그러나 표면적 안정에 중점을 두고 능력에 관계없이 양쪽을 고르게 등용한 영조와 달리 정조는 국정의 철학으로 명절과 의리를 제시하고 자신의 국정 운영에 부합하는 세력, 즉 남인의 청남계, 노론의 청명단계를 중용하였습니다. 영조의 탕평책에 대비하여 정조의 탕평책은 준농탕평, 즉 옳고 그름을 명백히 가리는 탕평책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붕당 간의 당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정조의 정책에 찬성하는 시파와 반대하는 벽파로 당파를 형성해 당쟁을 계속했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을 에워싸고 시파와 벽파 간의 당쟁이 일어납니다. 사도세자의 죽음 이후 그의 죽음을 동정하는 시파와 그의 죽음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벽파가 생겼습니다. 홍봉안 일파는 시파에 속하고 김기주 일파는 벽파에 속하는데 이로써 노론의 분열은 물론 소론, 남인도 주로 시파에 속하는 등 당쟁의 양상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후 정조가 즉위하자 자연히 시파를 가까이 했으며 순조가 즉위했을 때는 영조의 계비 김씨가 섭정함에 따라 벽파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1801년 순조 1년에 일어난 신서파와 공서파의 대립인 신유박해도 시파와 벽파의 대립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1800년에 정조가 죽고 순조 대신 수렴청정하는 대왕 대비 정순왕후 김씨는 1801년에 신유박해를 통해 국내 가톨릭 신자 탄압을 빌미로 시파를 모두 숙청했습니다. 정순왕후 수렴청정이 끝난 후에는 김조순이 정권을 잡게 되고 그의 딸을 왕비로 삼으면서 안동김 씨의 세도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뒤 시파였던 김조순의 세도정치로 붕당정치는 종말을 맞았습니다. 선조 이후의 조선정치사 연구는 당쟁론과 붕당정치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당쟁론은 조선의 당파를 이익집단 내지 파당, 곧 특권적 권력집단으로 보고 붕당을 이들의 권력쟁탈전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이에 반해 붕당정치론은 붕당 간의 비판과 견제를 통해 균형을 유지하며 공존을 원칙으로 한 정치 형태라는 입장입니다. 당쟁의 폐해를 조선 멸망의 원인으로 보는 지적에 대해 조선의 정치사를 왜곡하기 위한 일본의 식민사관의 영향이라는 설이 확산되었으나 조선시대에도 당대 지식인들의 당쟁에 대한 비판이 존재했었습니다. 이익은 붕당론을 통해 당쟁의 폐단을 지적하며 당쟁의 원인은 관직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구한말 유생 황현은 오화기문이라는 수필을 통해 붕당의 폐해가 극심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언급한 후 붕당은 300년이나 오랜 세월을 끌어오면서 문벌을 따지는 비루한 평서까지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일본학자 시데하라 아키라 등은 한국인의 민족성이 본래 싸움을 좋아하고 잔혹하고 사람의 목숨을 경시하기 때문에 당쟁이 가열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조선이 임진왜란 초반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패배를 거듭한 이유가 동인과 서인 사이의 대립 때문이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계급투쟁에 초점을 맞춘 역사가들은 붕당이 지배계급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정치집단이라고 그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붕당은 계급의식이 깨어나지 않았던 근대 이전의 시대적 한계 속에서 발전된 정치 형태로서의 기능을 훌륭히 수행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붕당 정치는 외척과 공신의 폐해가 컸던 조선 사회에서 특정 가문이나 공신 집단의 횡포를 효과적으로 견제하였습니다. 또한 절대 군주제 하에서도 신하들의 소수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중소지주계급 전체로 확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오히려 순조 이후 붕당 정치가 붕괴되고 특정 가문이 독재하는 세도 정치가 시작되면서 조선 왕조가 휘청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붕당 정치의 자정 기능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조선시대에 당쟁이 격심했던 그 시기에 가장 민생이 안정되었음을 볼 때 역설적이게도 당쟁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이 살기 좋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오늘날 역사에 견제와 균형만이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교훈을 일깨워 줍니다. 이와 반대로 대립과 분열이 없는 정치는 독재 정치이거나 요순 임금같이 지극히 이상적인 정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좌파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파벌 싸움을 벌이고 성리학적 대의명분에 지나치게 집착해 현실적인 대응력을 떨어뜨린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